네, 현직 판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에 대해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룰 사건은 빚과 상속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다룰 사건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철 거래업에 종사했던 A씨. A씨에겐 배우자와 2명의 자녀 그리고 3명의 손자, 손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고철 거래업을 하면서 졌던 수억 원의 빚이 드러납니다.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알았던 자녀들은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데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는 손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렇게 상속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오늘 친절한 설명을 해주실 정상철 판사 나와 계십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뿐만이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속이라고 하면 막연히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이 남긴 빚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받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빚을 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빚을 이제 누가 갚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문제를 설명드리려면 먼저 법률상의 상속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법률상의 상속순위는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직계 비속이 1순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 마지막으로 사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1, 2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선 배우자인 할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인 할아버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아니면 자녀들의 다음 순위 상속권자인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명확하게 해석을 내림으로써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입을 해서 보면은 나이가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의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원칙대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상속 포기 기간이었는데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녀들은 기한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서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자, 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해도 3개월이라는 상속 포기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자, 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이고 예.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손자, 손녀들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그때로 잡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예, 그 법원이 좀 사정을 봐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때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손자, 손녀들이 알게 자신이 됐다.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시는 네.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재산이 아니라 빚을 물려받게 된다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당사자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해서 나는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상속 포기는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인데 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은 상속받게 될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물려받을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빚이 더 많아서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부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손자, 손녀들의 경우는 빚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면할 수 있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손자, 손녀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빚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잘못 없이 빚이 상속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네. 가까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과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일단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 망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그 소송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는 사실을 잘 입증을 해서 그 효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의로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속과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 정상철 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